저 높은 밤하늘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? 우리는 늘 믿어왔습니다. 과학자들이 하늘을 지키고 있다고 말입니다. 그리고 우주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요.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? 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입니다. 아포피스라는 이름의 소행성이 에펠탑보다도 거대한 그 소행성이 안전한 궤도를 벗어났다고 말입니다. 인류가 예측했던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. 지구를 향해 곧장 돌진하고 있습니다. 그 시점은 충돌은 결코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바로 올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모든 것을 파괴하는 쓰나미와 죽음의 겨울.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재앙입니다.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의문은 과연 우리가 이 재앙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닙니다. 진짜 문제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우리를 훨씬 더 끔찍한 비극으로 몰아넣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. 충돌 그 자체보다도 말이죠. 저희와 함께 이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시죠. 허무맹랑한 음모론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소행성 하나가 정말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면 인류는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. 과학자들은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소행성 99,942가 즉 아포피스라고도 불리는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. 2029년의 말이죠. 아포피스는 2004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그 후로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. 발견 당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확률은 2.7%였습니다. 정말 끔찍한 수치였죠. 하지만 그 이후로 새로운 계산에 따르면 이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합니다. 3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말이죠. 달은 우리로부터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죠. 이는 이 소행성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올 거라는 뜻입니다. 하지만 우리와 직접 부딪히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물론 그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죠.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아포피스는 지구를 향해 곧장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. 예상보다 훨씬 일찍 말입니다. 이 소행성이 올해 우리를 덮치게 될 겁니다. 우리가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. 참고로 아포피스의 지름은 340m입니다. 에펠탑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죠. 하지만 이게 최악의 소행성일까요? 지구가 지금까지 마주한 것 중에서 말입니다. 다행히도 아직 그 최악의 수준에 가까이 간 것은 아닙니다. 공룡을 멸종시켰던 소행성인 칙술루브는 그 너비가 10에서 15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니까요.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형제뻘 되는 소행성과 마주하고 있는 건데 칙술루브 말입니다.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? 과연 인류도 이 충돌 때문에 멸종하게 되는 걸까요?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과연 이 소행성을 막아낼 기회가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겠죠. 첫 번째 단계는 소행성을 파악하는 일이 될 겁니다. 이건 우리가 예전에 이미 해냈던 일이죠. 우리는 아포피스가 얼마나 거대한지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. 초당 약 3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말이죠. 이제 방어 대책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.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 말이죠. 현재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그중 하나는 물리적 충돌 방식입니다. 이는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소행성과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방식을 말하죠. 소행성의 속도와 궤도를 바꿔보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. 나사 역시 성공적인 테스트를 몇 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말이죠. 그러니 이것도 꽤나 실현 가능성 있는 선택지가 될 겁니다. 다음 방법은 중력 트랙터라고 불립니다. 거대한 우주선이 소행성 옆을 비행하게 됩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선의 중력이 결국 이동 경로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. 그 소행성의 경로를 말이죠.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다음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. 방어 방법 목록에서 말이죠. 특수한 레이저를 사용하여 소행성 표면 일부를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으로 소행성을 파괴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방향과 크기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충격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지않게 효과적인 방법은 핵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. 아포피스의 핵폭탄을 말이죠. 소행성의 거대한 크기와 또한 우리가 충돌 전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유일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소행성의 폭탄을 터뜨리는 것에는 심각한 단점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. 소행성이 쪼개져 산산조각 날 수 있고 그러면 수십 개의 소행성과 작은 운석들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게 되어 피해가 훨씬 더 끔찍해질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이것들은 평범한 소행성이 아닙니다. 핵무기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는 즉, 전 세계의 많은 주요 지역들이 소행성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운석 피해는 물론이고 엄청난 수준의 방사능까지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. 핵전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수준 말이죠.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? 결정하기 정말 어렵군요.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.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네요.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.
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말이죠. 왜냐하면 아포피스가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테니까요. 소행성이 부딪히는 순간을 제대로 볼 수도 없을 겁니다. 이미 지구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. 태평양 한가운데 어딘가. 이곳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치입니다. 소행성이 떨어질 곳인데 지구 표면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직접 충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여파는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. 소행성이 우리 지구와 충돌하는 순간 그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텐데 수천 개의 핵폭탄이 폭발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. 방사능 양만 훨씬 적을 뿐이죠. 해저에는 거대한 분화구가 생길 텐데 그 너비가 1km에 달할 것입니다. 그리고 다음에 벌어질 일은 훨씬 더 끔찍할 것입니다. 거대한 충격이 엄청난 쓰나미를 만들어내어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. 소행성이 충돌하고 몇 시간 뒤 태평양 연안의 도시들은 아포피스의 충격을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. 쓰나미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제트기 속도로 이동할 것입니다. 캘리포니아 같은 북미와 남미 지역, 페루 그리고 칠레는 산더미처럼 높은 파도와 마주하게 됩니다. 소행성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는 30m가 넘는 파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거대한 파도는 그 원인이 되어 가장 끔찍한 쓰나미 중 하나를 일으킬 것입니다.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말이죠. 2004년 동남아시아는 쓰나미를 겪었는데 당시 30m가 넘는 파도를 일으켜 23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. 하지만 이런 파도는 그저 몇몇 국가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입니다. 반면 이번 일은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. 미국만 이 쓰나미를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, 호주 그리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모든 곳이 충돌로 인해 초토화될 것입니다. 이러한 엄청난 쓰나미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벌어질 일입니다. 만약 소행성이 바다에 충돌하게 된다면 말이죠. 하지만 그것이 육지에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우리가 알다시피 충돌구는 소행성이 충돌할 때 크기가 10배에서 20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. 소행성 본래의 크기보다 말이죠. 그리고 이제는 물이 없기 때문에 충돌의 충격을 완화해줄. 따라서 분화구의 지름은 7km에 달할 수 있으며 깊이는 1km가 넘을 것입니다.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분화구는 도시 하나를 통째로 파괴할 만큼 거대할 수 있습니다. 초기 충돌은 거대한 충격파를 발생시켜 수백 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갈 것이며 이는 모든 건물을 파괴하고 기반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. 또한 엄청난 양의 먼지와 파편을 대기권으로 뿜어내어 치명적인 겨울을 초래할 만큼 끔찍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. 먼지구름이 일시적으로 태양을 가려 농작물과 식물이 서서히 죽어가며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끔찍한 일들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지속되며 완전한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. 이 모든 사건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. 소행성이 어디에 떨어지는지에 따라 말이죠. 그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소행성 충돌이 인류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것뿐입니다. 하지만 다행인 점은 아포피스가 어떻게든 지구와 충돌하게 되더라도 대멸종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. 예전에 공룡들을 멸종시켰던 칙술루브 소행성처럼 말입니다. 이 사건은 몹시 고통스러울 것이며 수많은 사상자를 내겠지만 우리 인류 전체는 무사히 살아남아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. 그렇게 인류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. 우리는 우주의 분노를 이겨냈습니다. 거대한 쓰나미와 캄캄한 하늘을 지나 경보음이 멈추고 막 부활한 세상에 소름 끼치는 정적이 찾아옵니다.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. 하지만 너무 일찍 안심하지 마십시오. 살아남았다는 것이 곧 승리는 아닙니다. 가장 거대한 상처는 지구 표면에 남은 것이 아닙니다.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.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 우주 앞에서 얼마나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. 그 끝없는 광활함 앞에서 말입니다. 아포피스는 이미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저 우주 너머에는 여전히 수백만 개의 치명적인 죽음의 돌덩이들이 조용히 어둠 속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언젠가 그것들은 다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. 진정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우리가 대재앙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? 없는가가 아닙니다. 진짜 질문은 이 끔찍한 교훈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혼란과 공포가 우리를 훨씬 더 잔혹한 전쟁으로 내몰아 남겨진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짓밟고 싸우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. 종말 이후 인류의 미래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.